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이 큐브 들고 왔는데요. 이 큐브 이름은 헬리콥터 도데카헤드런이라고 해요. 헬리콥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엣지 터닝 큐브의 대표적인 주자죠. 헬리콥터는 요거보다 조금 더 굉장히 각이 져 있는 육면체 큐브고요. 얘는 약간 생긴 거는 커비코트처럼 생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헬리콥터 엣지 터닝 큐브다라는 거고, 도데카헤드런 12면체라는 뜻입니다. 정 12면체. 그래서 이름에 그냥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큐브에 대한 해법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큐브는요, 생각보다 만약에 커비콥터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커비콥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커비콥터, 얘가 헬리콥터 도데카헤드런입니다. 생긴 게 똑같죠, 완전히.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센터 조각이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뭐 센터에 맞춰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뭐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엣지, 이게 꽃잎, 여기가 긴 게 엣지, 얘는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끼일타란 막대기처럼 생겼죠. 코너.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이 큐브를 이제 중고로 사는데 처음에 이게 섞여져 왔어요. 그래서 섞여져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냥 바로 돌리다 보니까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이제 다만 마지막에 이 코너의 위치를 맞추는 거랑 코너의 방향을 맞추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맞추고 시작한 게 아니라 섞여 있는 상태 해가지고 좀 헷갈리긴 했는데, 결국은 얘랑 똑같이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바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점, 바로 궤도의 개념인데요. 궤도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엣지 터닝 큐브의 모든 특징이죠. 얘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 꽃잎이 정확히 딱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조건 어떤 일정 특정한 길을 따라 다닌다. 이게 궤도의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오빗이라고 해요.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MF8인데 이게 F, 여기 가운데 F자예요. F자 위, 얘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 또 얘도 따라가 볼게요. 그냥 궤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얘는 좀 거쳐야 될 게 좀 많죠. 아무래도 5면체고 색깔도, 그러니까 12면체고 색깔이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이 자리로 왔죠. FB 자리로. 그래서 똑같이 일단 궤도의 개념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점블링도 있겠죠. 점블링이란 건 이렇게 해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앞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윗면을 올리고요. 왼쪽은 앞면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쪽 내리고 올리고 왼쪽 내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 바뀌는데, 지금 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총 두 쌍이 바뀌거든요. 얘랑 바뀌어요. 주황과 빨강, 그 다음 흰색과 파랑, 이렇게 바뀌는데, 얘는 궤도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다만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고, 얘랑 얘가 바로 궤도에서 벗어나서 이 궤도를 따라가 보시면 빨강, 흰색, 초록, 근데 빨강이 또 나오죠. 빨강이 두 번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해서 궤도에 벗어나게 되는 움직임을 점블링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얘도 점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점블링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제 여기 요렇게 보시면 이제 항상 사각형에서 오각형으로 바꿀 때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얘는 여기서 바뀝니다. 요 초록 조각과 이거 색깔을 바꿀게요. 빨강과 보라색 여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올리고요. 얘를 이렇게 내려서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야 돌아가라.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죠. 내리게 되면 바뀐 게 똑같이 보이시죠? 여기 흰색이랑 파랑인데 이 흰색 초록 쪽에 바뀌면서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점블링이 된 게 보이시고, 그래서 점블링을 하는 위치가 이제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할 때 한 면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오른쪽 왼쪽 돌려서 여기서 점블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 위를 빼고 이렇게 한 칸 건너뛰어서 있을 때 얘를 이렇게 R면과 L면을 돌려서 점블링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더블 점블링. 더블 점블링이라는 것도 당연히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점블링은 오른쪽을 올렸잖아요. 이번에 왼쪽으로 올려볼까요? 왼쪽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앞면을 내릴게요. 그럼 아까랑 정확히 대칭으로 해서 점블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 코너 조각 신경 쓰지 않으시면 엣지가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랑 빨강과 주황이 갔다 왔다 두 번 했을 뿐이고, 그 사이 한 번 얘가 바뀌었고 두 번째 얘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층에 엣지가 뒤집어졌을 때, 이 흰색 엣지가 뒤집어졌을 때 우리가 더블 점블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왼쪽 올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내리고
그래서 이거를 돌리게 되면 얘도 역시나 똑같이 또 이렇게 더블 저블링이 발생을 합니다. 완전히 똑같죠? 자, 요 다음은 모양 변환. 모양 변환이라는 건 점블링을 할 때 이제 양쪽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모양 변환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조각만 바뀌는데 이렇게 한쪽만 올려서 이걸 돌리게 되면 이렇게 모양 변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역자 같은 모양일 때 왼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돈을 쓰냐, 이렇게 얘랑 맞춰주는 거,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 반대쪽으로 당연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이다,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이 튀어나온 쪽으로 얘를 이렇게 평평하게 맞춰줘서 돌리게 되면 우리가 모양 변환을 풀 수 있거든요.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 보시면 돼요. 큐브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똑같죠? 생긴 것도 똑같고 왼쪽으로 튀어나왔으니까 튀어나온 쪽을 얘를 맞춰줘서 이렇게 돌려주면 원위치가 된다. 그러니까 모양 변환도 똑같다. 그럼 여기까지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꽃잎이랑 엣지까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 개념만 아시게 되면. 그럼 남은 거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코너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코너 맞출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했어요. 먼저 위치를 맞추고 방향을 맞췄는데요. 위치 맞추는 건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오른손 공식과 왼손 공식이 있는데요. U로 시작하는 건 똑같고요. U에서 R부터 갈 거냐, U에서 L로 갈 거냐 차이가 있어요. 오른손 공식은 U, R, U, L, U, R, U, L. 그렇게 되면 오른손 공식을 쓰면 오른쪽 위는 고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왼쪽이 내려가요. 이렇게 조각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내려가고요. 여기 있던 게 1로 가서 여기 있던 게 1로 갑니다. 이렇게 돌아요. 왼손 공식은요, 당연히 U를 기준으로 왼쪽이 고정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왼손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손 공식이 되면 얘는 고정, 그 다음에 오른쪽 게 내려가요. 그럼 이제 빨강, 파랑이니까 제자리로 가겠죠. 그럼 이 왼손 공식은 UL, UR, UL, U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게 위치를 찾는 공식인데, 지금 위치를 찾는 공식을 하면서 제가 요 방향 돌렸다가 다시 역방향으로 돌렸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코너가 조각의 방향 전환이 생기게 보이시죠? 그래서 방향 전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정확히는 흰색이 여기를 바라볼 때 지금 방금 했던 오른손 한번, 왼손 한번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제가 상황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상황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공식만 더 적용해 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흰색이 이렇게 왼쪽을 두 개를 바라볼 때 이게 두 개가 하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공식 먼저 UR, UL, 왜 걸리죠? UL, 그 다음에 UR, 그 다음에 UL 한 다음에 Y 프라임 이렇게 반시계로 돌리는 거 윗면을. 그럼 이 왼손 공식 UL, UR, UL, UR.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와 방향을 바꾸는 것이 결국 똑같은 공식인데 방향 바꾸는 거는 위치 공식을 번갈아 쓰는 것 뿐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제 그걸 찾아야죠. 이게 중요한 건데, 얘는 이제 사면체다 보니까 이제 이 공식의 원리가 뭐냐면, 얘를 기점으로 왔다가 교환돼서 왔다가 교환돼서 왔다가, 이게 이제 서로 이 네 개 코너가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서 이게 서로 조각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각형이잖아요. 문제가 이게 오각형이다 보니까 얘랑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똑같이 공식을 한번 오른손 공식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그냥 적용을 해보면 U, R, U, L, U, R, U, L.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공식을 할 때 보면 얘는 당연히 안 움직이죠. U면의 반대쪽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조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얘를 없다고 생각해보면 얘랑 똑같아요. 결국 얘랑 똑같죠. 여기는 게 내려오고 여기는 건너가서 여기는 이렇게 오는, 이렇게 3사이클을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실 수도 있고요. 잠시만요. 이거 원위치로 잠깐 해볼게요. 위치 맞추는 공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오른쪽 공식을 쓰게 되면은 얘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게 오른쪽 위가 고정, 그 다음에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만약에 얘랑 똑같이 해서 왼손 공식을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공식이 범위가 달라져요. 아까는 여기서 오른손 공식을 쓰면 요 세 개가 바뀌었잖아요. Y 프라임에서 왼손 공식을 쓰게 되면은 이 코너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얘랑 바뀝니다. 거기서 약간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제 코너가 제가 지금은 여기 이 세 개가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 개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맘먹고 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릴 움직임이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그 코너의 방향을 맞추는 거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세 개 바꾸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U 한 다음에 이 코너를 안 건들고 싶어요. 얘를 건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얘를 일로 갖고 이 자리로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요 R 할 때 R을 길게 R 해서 요 코너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R 회전으로. 그 다음에 UL 그 다음에 U 다시 R을 할 때는 이 코너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거꾸로 여기부터 내려가야 되겠죠. 제자리로 찾아간다 라고 생각하세요. UR 그 다음에 UL U 자, 이렇게 했더니 이번엔 보시면 얘가 안 건드렸잖아요. 아까 한 칸 R 할 때 얘가 건드려진 게 아니라 요 코너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3사이클이 돌았죠. 똑같아요. 오른쪽 공식은 오른쪽 위가 고정이고 얘가 이리로 내려간다는 거 방향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면체다 보니까 어떤 코너를 돌리고 싶은가, R을 하나를 하고 L을 두 칸으로 움직이면은 뭐 이제 요렇게 세 개가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얘는 좀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 요걸 알아두시고,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왼손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자, 아까는 여기서 오른손을 쓴 다음에 이렇게 Y''만 했잖아요. 그럼 왼손 공식이 적용이 됐는데, 자, 지금 요 세 개가 지금 돌아왔으니까 얘를 돌리는데, Y''을 한 번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왼손 공식, 지금 공식을 적용해도 이렇게 세 개가 돌아요. 쓸 때면 얘가 돌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공식을 적용한 다음에 한 번, 두 번 돌려줘야 돼요. 이거 두 번. 그러면 이제 오른쪽 세 개가 돌게 됩니다. 왼손 공식을 쓰게 되면. 해볼게요. U, L인데 L이 얘를 갖고 와야 되니까 L을 길게, L, 아래서부터 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UR, 그 다음에 UL, L을 또 길게, 이번에 얘가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UL, UR.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원위치로 가면서 얘랑 똑같은 결과가 발생을 했죠.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발생을 해서 근데 얘는 방향이 좀 달라요. 이게 지금 얘가 한 번 딴 데를 거쳤다 오기 때문에 공식을 한 번 쓰면 여기를 봤다가 두 번째 이쪽을 보다가 세 번째 하늘을 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쓰면 옆을 보고요, 두 번 쓰면 이제 위아래를 보고 여기서 공식을 쓰면 하늘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공식을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방향을 바꾸실 때는 U 기준으로 왼쪽게 바뀌고 왼쪽 아래게 바뀝니다. 이렇게 얘가 안 움직여요. 얘는 코너는 왔다 갔다 하면 제자리로 갈 뿐이에요.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게요. U, R 얘를 갖고 와야죠. R에서부터 갖고 오고 UR, U, L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U, R 할 때 이번 내려갈 거예요. 위에서부터 R, 그 다음에 UL. 그 다음에 이제 왼손 공식으로 다 얘네가 움직였으니까 원위치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UL, L인데 얘를 갖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UR, UL, 네, 이번 내려갑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UR. 그렇게 두 번 쓰니까 이렇게 됐고, 이제 이 상황에서 공식을 쓰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방향이 맞게 되는 거예요. UR, 그 다음에 UL, UR. 제가 일부러 여러 번 복습하시라고 여러 번 보여드립니다. UL. 하게 되면 이제 한 번 이제 바꿨고, 오른손을 왼손 공식 쓸 때 한 번, 두 번. 여기서 이제 마지막 쓰게 되면 맞게 되는 거야. U, L, L. 그 다음에 UR, UL. 이번 내려가야 되겠죠? UR. 짝 하게 되면 원위치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두 개가 바뀐 게 보이시죠? 결과적으로 이 큐브에 쓰는 공식을 그대로 얘랑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약간의 응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럼 이 큐브 맞추듯이 얘를 똑같이 맞춰볼 거예요. 그래서 엣지 맞추면 꽃잎 쫙 맞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너 위치 쫙 맞춘 다음에 코너 방향 쫙 맞추는 식으로 한번 제가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얘랑 똑같이 엄청 복잡하게 섞어서 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얘를 풀 수 있으면 얘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섞는 거는 좀 간단하게 섞어 오겠습니다. 모양 변화도 그냥 잠깐 간단하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점블링도 조금만 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섞어 오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섞어 왔습니다. 모양 예쁘게 섞였죠? 아주 알록달록합니다. 점블링은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대로 맞추게 되면 점블링이 사실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제가 이 모양 변화 푸는 걸 좀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이게 모양 변화는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돌립니다.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오른쪽이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 보면 기역자가 됐죠. 네, 오른쪽이 튀어나와 있으면 튀어나온 쪽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다음 돌리면 끝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 얘도 뭐 모양이 될 때까지 얘를 맞춰볼까요? 그럼 얘가 있으면 얘랑 만날 때까지 이제 돌려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조각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언젠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면 안 되고요. 야, 이쪽이 아니란 소리죠. 막 여행을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막 어디론가 가게 되면은 너무 멀리 가겠네요. 이게 이제 그냥 커비쿠터라면 6면체밖에 안 되니까 금방 어디 일로 돌려도 절로 돌려도 금방 만나는데, 사실 얘를 돌렸으면 좀 빨리 만날 수 있는데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돌리다 보면. 그래서 기역자가 된 상황에서 왼쪽에 튀어났잖아요. 얘를 이렇게 만나서 돌려주게 됩니다. 얘네가 지금 방금 두 개가 섞이면서 점블링도 됐으니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 변화는 풀었다. 그러면 이제 흰면부터 차례대로 맞춰갈게요. 흰면부터 먼저 흰색에. 얘는 이제 엣지가 센터가 있긴 하지만 뭐 센터가 딴 데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 그렇게 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1층을 흰색을 맞출 때 다른 엣지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엣지에서 꽃잎 맞추면 그 다음에 엣지 맞추고 꽃잎 맞추고 이렇게 가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자, 궤도 생각하면서 얘가 여기로 갔다 일로 들어오잖아요. 이 자리로.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갈 자리에 가서 돌려주고 원위치. 얘는 원위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차례대로 해주시면, 자, 하나씩 꽃잎 완성해 볼게요. 근처로 갖고 오셔서 궤도만 읽으실 수 있으면 얘가 거쳐서 여기로 가죠. 그럼 들어갈 자리를 먼저 가고 여기서 넣어주고 원위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꽃잎이 많아요. 맞출게. 그래가지고 얼마 안 섞는다고 안 섞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막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다 이제 점블링까지 심하게 시키게 되면은 한번 할 때마다 점블링 엄청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좀 더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거 중고로 샀을 때 이게 점블링을 되게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맞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비콥터를 좋아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규모 섞은 다음에 오래 질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장점이 되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좀 많아진다는 단점이 되기도 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감안하셔가지고 하세요. 자, 이렇게 흰면이 맞췄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아랫면에 맞춰 볼게요. 자, 여기서 엣지 먼저 방향부터 쭉 맞춰주시고, 저는 코너는 그냥 맨 마지막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부터, 여기 빨간색부터 들어갈까요? 빨간색 이번에 붙어 있는 데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걸 일로 어떻게 넣냐면 일단 치워주고요. 들어갈 자리에 대주고, 그다음에 원위치 하면서 채워주고 다시 원위치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초록색은 두 개가 맞았네요. 빨강도 아예 맞추고 갈까요? 빨강. 궤도에 있는 걸 찾아서 이번에 얘 일로 건너서 일로 들어갈 거냐. 한 칸 건너뛸 때는 들어갈 자리에 먼저 대주시고 가서 넣고 원위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점블링을 많이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조각 찾기가 힘들겠죠. 멀리도 있네요. 이렇게 멀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멀리서 여행을 데리고 와서 그다음에 이 자리로 여기쯤 보라색이 여기를 거쳐서 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갈 자리 대주고 먼저 오고 넣어서 원위치. 이제 코너 조각을 먼저 맞추시게 되면 여기서 신경 쓸 게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코너 조각부터 하실 때는 좀 접근법이 좀 달라지고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중에 맞춥니다. 잠시만요. 이거 보라색이 없네요. 점블링 한번, 여기서 점블링이 됐었나봐요. 얘가 보시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거든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갑니다. 이게 보라색 있었네요. 다행입니다. 쓸데없는 짓 할 뻔했습니다. 또 점블링을 한번 하면 꽃잎들이 두 개씩 섞여버리는 거라. 자, 여기서 여기로 왔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진짜 이걸 처음 사셨는데 내가 좀 자세한 해법을 원하신다는 분은 커비콥터 영상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다 설명드렸다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맞춥니다라고 보여드리는 정도. 지금 점블링도 거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커비콥터에서는 점블링 하는 것 자체가 뭐랄까 별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커비콥터 영상을 보시면서 점블링이라든가 궤도라든가 이런 개념을 좀 정확히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여기 있네요. 제가 점블링을 너무 안 했나요? 너무 손주롭게 맞춰지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하층부 맞췄죠.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요 중간층 하층부 했으니까 이제 중층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하층부 끝나고 중층부를 해볼 건데, 중층부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궤도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궤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코너 중심으로 봤을 때, 요거 지금 요렇게, 이게 처음 맞힐 때 제가 여기 먼저 다 맞추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얘랑, 요 검정색 요 자리 보시면 얘가, 요 코너 중심으로 얘랑 지금 한 궤도에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궤도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가 한 궤도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중층부를 맞출 때는 일단은 하나 시작했으면 차례대로 쭉 한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막 얘 맞췄다, 얘 맞췄다, 얘 맞췄다, 얘 맞췄다 하면 나중에 또 계속 맞췄던 거 풀었다, 맞췄던 거 풀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생각하실 게 맞추실 때 얘부터 시작하시는 얘.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다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 맞은 게 다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엣지를 맞췄잖아요. 우리는 여기 얘를 맞추고 오각형뿐만 아니라 얘까지 동시에 맞추고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얘부터. 그럼 주황색, 요 멀리도 있네요. 아, 이쪽에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여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엣지까지 신경 써주면 주황색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을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가면 됩니다. 여기 있죠? 검정색. 중층부 맞출 때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은, 그 다음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조금 많이 막 계속 막 섞였다가 막 그랬었어요. 엄청. 그래서 풀었다가 맞춘 거 다시 맞췄다가 막 그런 좀 그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맞출 때는 아이고 거꾸로 왔네요. 코너까지 동시에 맞추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엣지 뒤집는 건 더블 점블링 하면 된다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올리는 점블링, 오른쪽 점블링, 왼쪽 점블링 이렇게 두 번 하시게 되면 이렇게 더블 점블링이 되면서 엣지가 뒤집어지고요. 주황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엣지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여기 연두색을 맞춰야 되는데 엣지까지 방향 신경 써 가시면서 두 개가 동시에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얘를 중심으로 하나, 둘, 세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부터 슬릿짐을 쓴다 생각하면 X자 공식.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제 맞았죠. 그 다음에 파란색을 맞춰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점블링을 너무 안 했나봐요. 좀 너무 거의 논 점블링 식으로 거의 맞춰지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파란색이 얘는 또 이게 멀리 있어. 이걸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만약에 완전히 작정하고서 끝 다음에 풀게 되면 푸는 데만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푸는 거는 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좀 색다른 게 좀 많으면서 좀 그게 좀 그렇게 섞여 있어야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것도 많은데 좀 이게 좀 단속 반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너무 지루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고육질책으로 점블링을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순서가 이렇다라는 거. 아마 이제 커비컵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자, 요거 중층부 맞출 때는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맞추실 때 얘 오각형만 맞추시면 안 돼요. 얘까지 같이 맞춰서 차례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차례대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보리 오른쪽 얘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초록색. 이제 대신에 점블링을 많이 해놓으면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점블링을 엄청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잡합니다. 엣지가 뒤집어졌네요 또. 네, 뒤집어지면 바로바로 교정을 해주시고요. 넣기 전에 엣지를 방향을 생각하고 넣었으면 이렇게 두 번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생각 없이 돌리다 보니까 실수를 했네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 하늘색 엣지가 뒤집어져 있네요. 먼저 그럼 보라색부터 넣어줘야 되겠네요. 항상 이 코너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넣는다. 그럼 오른쪽부터 X자 공식 오른쪽 이렇게 해주면 들어갑니다. 하늘색 들어갔네요. 보라. 얘만 넣으면 끝나네요. 자, 그럼 보라. 제가 이제 얘부터 시작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궤도가 이렇게 계속 겹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 코너 중심으로 윗자리랑 위에 코너 중심 아랫자리가 궤도가 똑같고요. 이 양옆 날개는 궤도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얘부터 시작하시는 게 편해요. 마지막 얘까지 맞추고 얘를 맞추려고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뭔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얘 마지막 위 보라 여기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슉 들어가게 되면은 으자, 이게 가운데 부분에 여기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완성됐고, 그럼 요 파트 같은 경우는 나머지 같은 경우 똑같이 요까지는 해버릴까요? 그냥 그래, 요까지 해버리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궤도들이 다 위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했던 파트랑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넣어볼게요. 그럼 얘 여기 이게 무슨 색이야? 황토색? 윗면이나 어딘가 반대쪽에 다 있을 테니까 하시게 되고, 아이고 엣지가 또 뒤집어졌네요. 제가 신경을 쓰고 넣어야 되는데 자꾸 신경을 안 쓰고 넣습니다. 엣지가 뒤집어진 거는 나중에 교정을 할 수도 있지만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편해요. 엣지 뒤집는 거는 다른 데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그 자리 제자리 뒤집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헷갈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됐죠? 예. 미리 뒤집어 놓고 이것도 미리 뒤집어 놔야 되겠어. 헷갈리니까. 요것도 다 뒤집어져야겠죠? 얘가 그 다음에 요거 연두색. 아까 제가 촬영을 하다가 중충부로 찍다가 좀 뭐가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끊고 갔다가 해가지고 설명이 끊겨서 제가 중충부 초반부에 찍었던 거를 지우고 지금 제가 이 중충부만 재촬영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때는 점블링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 점블링이 있어가지고 한 2번 정도 점블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점블링들이 다 풀려버렸는지 이게 이런 너무 쉽게 돼버리네요. 너무 이렇게 쉽게 돼버리면은 안 되는데 제가 2번을 풀었거든요. 풀면서 운이 좋게 다 풀린 건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되면 하늘색. 오 드디어 드디어 얘가 자리에 일로 가죠. 일로 갑니다. 그런데 일로 갔다가 일로 가요. 그러니까 맞는 색 쪽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거고 요 자리 얘랑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바꿀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정오각형으로 두시고 위에 두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L로 내려오시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한쪽으로 올려서 점블링 하셔가지고 원위치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렇게 원위치로 들어오면 이제 얘가 궤도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블링을 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맞죠?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엣지가 뒤집어져 있었네요. 아이고 다시 뒤집죠 뭐. 더블 점블링으로 엣지를 뒤집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기 중충부가 좀 깊긴 했지만 여기까지 다 마친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상층부만 남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상층부도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별다른 게 없고 그냥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연두색부터 차례대로 맞춰볼까요? 다만 이제 맞출 때 이제 한 번에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궤도만 맞춰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홍색 맞출 수 있는 거 최대한 맞추고요. 엣지 방향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는 미리 뒤집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점블링을 막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례대로 맞추시면 되고 이 상황이 너무 쉽게 돼 있는데요. 제가 조금만 섞고 올게요. 이거 한 번에 끝나버리겠네요. 잠시만 섞고 올게요. 아주 간단하게만 섞고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층 너무 제가 점블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여기 다 맞았고. 엣지 뒤집어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교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넣을 때 얘를 넣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넣을 때는 이 코너 중심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연두색이 깨지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엣지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은, 거꾸로 얘가 일로 들어간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일단 얘를 중심으로 먼저 얘를 집어넣고요. 자 그럼 이제 하늘색 하나가 남은 거죠. 이렇게 남았는데 자 얘가 지금 이렇게 궤도에 이렇게 맞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면 이 자리로 들어갈 거니까 그걸 따라가면 이 자리로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일반 컵이콥터라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데서 RL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돼. 아까 한번 보여드렸지만 정우각형에서 이렇게 한 칸이 건너뛰어져 있어야지만 전분리기 가능해요. 이게 붙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두 번으로 거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로 들어오려면 이 자리나 이 자리에 목표 조각이 있어야 돼요. 바꿀 조각이. 그럼 얘를 먼저 보내주는데 얘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나 이 자리 둘 중에 하나니까 일로 가면 안 되겠죠? 또 붙어 있으니까 얘가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먼저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RL 바꿔주시고 여기서 전블링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위치로 가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 중간에 다시 깨지는 것도 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럼 원래도 들어가시고 하늘색 들어가 있고 자, 우리의 목적지는 얘에서 얘입니다. 얘가 튀어나온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넣을 수 있으니까. 자, 얘를 넣을 거니까 그럼 또 정우각형 이렇게 이 두 개를 바꿔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엣지 뒤집어진 거는 미리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과정에서 또 깨져요. 깨졌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궤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정렬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홍색 넣어주시고 분홍색 1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자리 먼저 대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보리 얘가 1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들어올 때 보면 얘가 지금 얘가 1로 들어가면 여기 깨지죠? 그럼 얘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집으면 얘를 1로 넣을 수 있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오른쪽부터 하게 되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끝났네요. 그럼 이렇게 하나만 남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남을 때는 굳이 예외형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얘를 그냥 맞출 수는 없어요. 얘는 그냥 막 돌리다 보면 어딘가 또 하나가 또 튀어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하나만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점블링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아까 점블링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요 두 개가 바뀌면서 요 두 개가 바뀌거나 요 두 개가 바뀌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점블링을 일단 시킬 때 얘를 시키면 안 되겠죠. 얘를 점블링을 시키면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얘를 갖고 와서 여기서 쓸데없는 회색 조각 두 개를 이제 두 개 점블링을 할 거예요. 점블링을 하면서 뭐 오른쪽에서 해도 되고 왼쪽에서 상관이 없어요. 한 번 하시게 되면은 얘가 뭐 반대로 튀어나오게 될 수도 있고 얘를 반대로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색 조각을 점블링을 한번 하시게 되면 여기 있던 게 튀어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쭉 맞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점블링을 할 때 요 두 개가 바뀌면서 요 두 자리가 아까 바뀐다는 왼쪽으로 올리기 때문에 요 두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점블링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쓸데없는 회색 조각 두 개를 바꾼다. 지금 그 점블링을 하면서 조각의 두 개가 바뀌게 되고 최종적으로 맞출 수 있다. 그게 이 원리고요. 엣지가 마지막으로 뒤집어진 것을 교정해 주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모두 이제 꽃잎까지 완성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코너 조각 맞추면 되는데 먼저 코너 위치를 맞출게요. 위치 맞추면서 아래부터 방향까지 쭉 맞추고 올라가겠습니다. 한 번에 상관없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얘는 오각형을 뒤집어 놓고 해야 돼요. 뒤집어 놓고 해야 되고 일단 흰색을 아래로 다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오른손 공식을 쓰시게 되면 얘가 일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손 공식을 쓸 때 얘를 오른쪽 위가 안 움직이고 왼쪽 하나가 내려온다. 요걸 이용하시고 그럼 얘나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로 바꿔내니까 UR, UL, UR, UR UL 뭐 이런 식으로 막 넣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다음에 얘가 UL까지 해가지고 얘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를 일로 넣고 싶은데 얘가 파랑 검정이네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파란 검정이잖아요. 그럼 파란 검정을 아예 들어갈 자리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갖다 놓고 셋업목을 이렇게 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엔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왼손 공식을 쓸 거예요. 왼손 공식을 쓰게 되면 아니네요. 왼손 공식이면은 안 되고 오른쪽 위를 고정으로 오른손 공식을 쓰면 U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 상황에서 오른손 공식. 저도 이게 지금 이제 오각형이라 계산할 때 조금 버벅거림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 오른손 공식 쓰게 되면 오른쪽 위가 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일로 내려갔다가 여기로 왔다 이렇게 아까 그냥 RL을 그냥 쓰게 되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튀어나가겠지만 얘가 이 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U, R, U, L, U, R,
야, U, L. 이렇게 되면 잘 들어갔고, 얘 원위치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랑 지금 제 위치로 간 게 보이시고, 마침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얘가 1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오른손 공식 쓰게 되면 이렇게 얘가 내려가가 공식을 두 번 써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왼손 공식을 쓰면은 왼쪽 위가 고정, 그 다음에 오른쪽 게 내려가고 가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겠네. 왼손 공식. 그럼 U, L, U, R, U, L, U, R.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또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얘는 마침 같은 궤도에 있네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은 오른손 공식을 쓰는데 이번에는 R, 얘가 지금 목표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U 한 다음에 U 할 때 R을 한 번만 하게 되면 얘랑 이렇게 세 개가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R을 아까 우리 방향 전환할 때처럼 얘랑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럼 어떻게 U, R을 여기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 길게 U, L, 그다음 U, R 거꾸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고 U, L 이렇게. 여기서 공식 한 번 더 써줘야 되네. 그럼 여기로 왔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방금 한 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U, R 이렇게 올라가고 U, L 그 다음에 U, R 이번 내려갑니다. 이렇게 R 그 다음에 U, L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죠. 아까 방금이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놓고 썼으면 됐나요? 왼쪽 아래. 그럼 안 되고 어떻게 한 번에 넣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를 이렇게 넣으면은 오른손 공식 쓰면 오른쪽 위 고정이죠. 내려가고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3사이클이 도니까 얘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겠네요. 그럼 U, R, U, L, U. 저는 이 헬리콥터 도데카헤드론 할 때 꽃잎 맞추는 건 솔직히 그냥 너무 똑같은 거 반복이라 그랬는데 전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코너 맞추는 게. 자, 코너 맞출 때 방향 맞출 때 이렇게 되면 동시에 두 개가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U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바뀌는 거예요. 그럼 U, R이 R에서부터 길게 R, U, L 그 다음에 U, R 길게 이번 내려갑니다. R, U, L 됐죠? 그 다음에 Y 프라임이 두 번, 그 다음에 여기서 U, L이 길게 올라옵니다. U, L, 그 다음에 U, R, 그 다음에 U 다시 길게 L이 길게 내려가야죠. L, 그 다음에 U, R. 촉 하게 되면, 자, 두 개 맞아서 촉 들어오게 되면 이 두 개가 맞은 거고, 얘 하나만 맞는다는 건 이제 위쪽이랑 교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놓고 얘부터 그냥 교정하고 갈게요. 그냥 이렇게 놓고 하면 검정색이 위라고 생각하면 검정색을 이렇게 놓고 했으면 요게 검정색이 위로 올라오겠죠. 얘는 뭐 안 바뀌겠지만 이거 맞추고 갈까요? 기왕이면 방향이 맞을까 모르겠네요. 어차피 방향이 안 맞네요. 그럼 얘만 맞추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공식 그대로 반복을 해서 얘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럼 U, R 길게 올라오시고 U, L U, 그 다음에 R 길게 내려가고 내려가라. 그 다음에 U, L. 자, 이렇게 지금 뭔가가 그렇죠. 지금 여기 한 다음에 한 번, 두 번 왼손 공식 써줘야죠. 순간 헷갈렸네. U, L 길게 올라오시고 U, R 그 다음에 U, L 길게 내려가고 U, R 하게 되면 자, 얘 교정이 됐죠. 그러면서 흰색 면이 끝난 거 보이시죠? 나머지는 사실 반복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반복하셔서 이제 뭐 맞추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너 맞추실 때도 이제 저는 요걸 한 번에 이제 동시에 중심부를 한 번에 다 끝냅니다. 한 번에. 그래서 방향 위치 다 넣어준 다음에 방향 교정해주고 이제 마지막 거 이제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얘부터 넣어볼게요. 지금 이제 바로 내려가니까 오른손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얘도 맞춰볼까요? 셋업 무브가 되면 지금 얘가 들어갈 자리가 보라의 하늘의 주황이잖아요. 이 자리로 보라 하늘 주황을 갖고 오면 되거든요. 코너 이 자리죠. 그럼 셋업 무브를 넣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러면 U, R, U, L, U, R, U, L. 그 다음에
얘는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도 돌아가야죠. 근데 셋오브가 어렵지 않아서 보고 들어오면 두 개 맞춘 겁니다. 이렇게 방향. 그 다음에 얘가 그래도 좀 재미있는 게 제가 이제 좀 조정을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움직이는 위치를. 그래가지고 얘를 안 건드리고 얘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서 이제 왼손 공식을 쓰게 되면 내려가고 얘가 내려가잖아요. 오른쪽에 내려가고 얘 다음 행선지를 일로 보낼 수도 있고 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일로 넣을 거니까 L을 길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올 거고 이 자리가 초록, 파란, 검정. 얘 너무한가요?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제 목적은 얘가 가면서 얘도 일로 넣어볼게요. 그럼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를 헷갈리지 않겠죠? 나중에. 아이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야. 네, 다시 요 자리를 갖고 올게요. 얘를 와서 이렇게 분홍색, 초록, 근데 위로 왔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복잡하지만 그래서 돌아갈 땐 일로 갔다가 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셋오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왼손 공식 쓰는데 U, L을 길게 L, 그 다음에 U, R, 그 다음에 U, L 길게 내려가야 되겠죠. L, U, R. 자, 그러면 요 두 개 안 바뀌고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고 여기 갔죠. 그냥 제자리로 길만 잘 왔던 길 그대로 가게 되면 또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좋았어요. 자, 이렇게 잘 가고 있죠. 요거 넌 어디 있니? 아, 여기 있네요. 그럼 얘가 들어가려면 얘를 고정, 얘가 지금 목적지가 여기잖아요. 될 수 있는 공식을 한 번에 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만 맞춰야 되겠네.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쓰고 왼손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오른쪽에 내려가서 얘가 일로 오게 되죠. 얘 자리는 얘가 지금 얘가 들어갈 자리가 이 자리라 얘를 일로 보내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한 번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UL, UR, 야, UL, 그 다음에 UR. 자, 그럼 얘 맞았죠? 얘는 얘가 내려오면 되죠? 얘가 내려오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좀 쉽게 들어갈까요? 고정. 얘를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오른손 공식을 쓰는데 하나, 둘, 셋. 이번에 R을 길게 하는 오른손 공식 쓰게 되면 와서 갔다가 들어가겠네요. U, R을 길게 R, UL, U, R, U, L. 그러면 얘도 넣었죠. 지금 뭐 남았나요? 얘. 하나, 둘, 셋.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게 너무 반복이 많으니까 제가 몇 개는 좀 맞추고 올게요. 몇 개 맞추고 온다고 했는데 딱 두 개 맞추고 왔습니다. 많이 맞았었네요. 지금 보시면, 자, 맞고 쭉 맞아요. 그죠? 지금 자기 위치만 보는 거예요. 방향은 나중에 또 교정할 거라. 그럼 요 자리 것만 넣으면 되는 거라서, 얘가 일로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를 일로 갖다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게 되고 오른손 공식을 쓰게 되면 얘는 고정이고 얘가 내려오면서 맞게 되니까 얘는 안 흐트러지겠죠. 오른손 공식 UR, UL, UR, UL 하고 그다음에 셋오브 얘가 아니었나요? 얘만 그리고 이렇게 그죠? 네, 맞았습니다. 그럼 쭉 맞게 되면 중층부에서 지금 이제 위치는 다 맞춘 거고, 이제 방향을 맞출 건데, 방향 맞출 때도 이제 좀 노가다라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가 맞추기가 쉬워요. 지금 보시면, 연두색, 같은 색이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색의 센터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대신에 이제 이렇게 연두색 이렇게 보면 한 번에 맞출 걸 얘는 이제 두 번 써야 되겠네요. 두 번 보여드릴게요. U, R, U, L, U, R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U, L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왼쪽 U, L, L이 올라오고 U, R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U, L, U, L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UR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방향이 여기 옆을 보고 있던 게 위아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공식을 더 쓰시게 되면 이제 방향이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걸 반복하는 겁니다. R, U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 먼저 쭉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U, L, L이 길게 올라오고 U, R 그 다음에 U, L L이 이번에 내려가고 길게 내려가고 UR 두 개 맞았죠? 이렇게 연두색 두 개 맞았죠? 이런 식으로 교정해 가는 거예요. 얘도 이제 똑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옆을 보고 있네요. 두 번 써야 되네요. 그러면 공식을 역으로 씁시다. 역으로 쓰는데 여기 이렇게 놓고 UR, UL, UR, UL 해서 두 번 돌리고, 그 다음에 UL, UR, UL, UR 이렇게 있으면 공식 얘네가 이제 도는 거니까 역공식 R로 끊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R, U 역공식으로 할 수도 있다. L 올라오고 U 그 다음에 R, U 그 다음에 L 길게 내려가고 L, U 그 다음에 거꾸로 이쪽으로 두 번 돌린 다음에 처음에 UR, UL, UR, UL이었으니까 거꾸로 L부터 L, U R, U, L, U, R 내려가시고 R, U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역으로 돌리는 방법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두 번 쓰게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 힘드시면 정방향 두 번 쓰시면 돼요. 하늘색 얘가 다행이네요. 다행이 아니군요. 어차피 얘는 방향이 안 맞겠네. 여기 있던 게 역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얘를 맞추려고 보면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까요? 방향이 되려나? 한 번에 좀 두 개를 맞추고 싶은데 최대한 보라색이 황토색 자리로 올라가네요. 보라색이 황토색 자리로. 어차피 안 되네요. 어차피 안 되면 하나씩 또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럼 공식을 써서 한 번에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맞추거나 아니면 아이보리로 이렇게 맞추거나 해야 되겠죠. 귀찮으니까 셋업 무브 귀찮으니까 여기 놓고 이렇게 한 번에 맞추거나 그게 낫겠네. 최종적으로 지금 남은 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세 개니까 그러면 방향이 보니까 지금 방향이 몹쓸게 됐네요. 그러면 제가 머리를 좀 쓸게요. 나중에 마지막 얘를 맞춘다고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 얘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지금 주황색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공식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흐트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왕이면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놓고 공식을 써볼게요. 그래서 하늘색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한 바퀴 돌 거예요. 맞진 않지만 여기로 돌아가면서 공식 한 번을 쓸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U, R, U, L, U, R, U, L 자,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돌리시고 U, L 길게 올라오고 UR 그 다음에 UL 그 다음에 UR 까지 하고 나오면은 이제 바뀌었고 셋업 무브 풀어주시게 되면은 자, 얘 맞으면서 얘 방향 교정이 됐죠. 아까 주황색 여기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공식 한번 쓰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UR UL UR UL 그다음에 한 번, 두 번 UL UR UL 이번 L이 내려가고 UR 하게 되면서 자, 중층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상층부도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이고 이제 마지막 복습한다 생각하고 먼저 위치를 맞춥니다. 위치 맞는 게 하나도 안 맞네요. 어떻게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럼 하나부터 맞춰볼게요.
바로 내려가서 맞는 것도 없네요. 자, 이거 좀 이렇게 됐을까요? 일로 가고. 이럴 때는 일단 먼저 한 번에 두 개를 맞추는 게 좋거든요. 얘가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돌린다. 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왼손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들어가지만 얘가 1로 가서 맞고 얘가 이러면서 요 두 개를 맞겠습니다. 그러면 U 왼손 공식 L UR UL UR. 자, 그러면서 하나, 두 개 맞았고요. 나머지 세 개를 맞추면 되죠, 이제. 또 여기서 왼손 공식 쓰게 되면 얘가 들어가서 맞고요. 얘가 1로 가서 맞고 이렇게만 해서 맞겠네요. UR UL UR. 오른쪽에 내려가면 왼손 공식, 왼쪽에 내려가면 오른손 공식이에요. 아이고, 뭐야.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UR, 그 다음에 UL, UR. 이 큐브가 폭발 위험성은 없습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폭발 위험성은 없는데, 돌리다 보면 지금처럼 자꾸 지들끼리 멋대로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고로 사가지고 스티커가 좀 떨어졌네요. 나중에 교정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위치는 다 맞았죠? 그럼 마지막 방향 맞추면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 쓰면 한 번 쓰면이 맞고요. 두 개는 이제 역방향 공식 한번 쓰면 끝나겠네요. 자, 정방향부터 쓰면 U, R, U, L, U, R이 내려가 있죠? R. 그 다음에 UL.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여기서 UL, UR. 그 다음에 UL, L이 내려가 있죠? L. 그 다음에 UR. 슉 하게 되면 이제 두 개만 남은 거죠. 이 두 개만 남았는데 지금 방금 정방향 공식 두 번 쓰거나 귀찮으면 역방향 한 번만 쓰거나 역방향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상황에서 공식 쓴 다음에 두 번 해서 UL, UR, UL, UR로 끝났으니까 R부터 RU, LU, RU, LU를 써주는 거예요. 역방향이니까 R, U, 그 다음에 L이 이제 올라오는 것부터요. L, U, 다시 R, U, 그 다음에 L이 내려가야 되겠죠. L, U. 그 다음에 거꾸로 이번에 이쪽으로 두 번 돌려서 여기서 이제 끝내면 되는데 맨 처음 할 때 UR, UL, UR, UL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L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L, U, R이 길게 올라오고 R, 아이고 화면 자꾸 건드려지네. R, U, 그 다음에 L, U, 그 다음에 R이 내려가야죠. R 하면서 마지막 U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헬리콥터 도데카 헤드런이라는 이제 큐브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중고로 구입하고 이거는 이제 그날 바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얘부터 이제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좀 만지다 보니까 얘랑 이제 너무 공통점이 많아서 이제 금방 풀긴 풀었는데, 그래서 이제 금방 풀어가지고 오히려 흥미가 금방 떨어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약간 숙제하듯이 밀어놨다가 얘를 중고로 산 큐브 중에 제일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찍게 됐네요. 그래서 약간 오늘은 좀 숙제를 해결한 기분이 들어서 되게 후련하기도 하고요. 이제 헬리콥터 도데카 헤드런은 이미 나온 지도 엄청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해법이 너무 널리 알려지고 커비콥터랑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영상을 찍지 말까 또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기왕 제가 구매한 거 영상으로도 하나 남으면 저도 컨텐츠 하나 벌고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런 큐브도 있다, 제 채널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큐브도 있다 알려드리는 목적에서 열심히 한번 찍어봤고요. 대신에 이제 영상 중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오늘은 지루함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점블링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점블링이라 개념이라든가 이제 좀 약간 엣지 터닝 큐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셔서 이 큐브를 못 푸시겠다는 분들은 이거를 보세요. 이 영상.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커비콥터에서 여러분만의 나만의 자신만의 공식을 이제 유도해가지고 특히 코너 맞출 때 그거 좀 유도해가지고 어떻게 맞추는 방법을 개발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면이 사각형에서 오각형으로 바뀌면서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서 응용을 해보시면 이 큐브를 좀 더 재미있게 오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